성장하는 거를 2차전지 외에 다른 성장하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엔터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데 어제 IR이 있기 때문에 IR 내용이 중요하고 IR에서 발표하는 자회사들의 마진을 잘 봐야 된다. 에코프로의 계열사 중에 진짜 돈 되는 데는 어디냐라는 걸 보면 오늘은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면 저는 이제 그 돈들이 2차 전지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돈들이 가려면 덩치가 좀 큰 산업이 있어야 되고 업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제가 엔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 그 다음에 제 아는 매니저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을, 왜냐면 엔터주들이 어제 다 올라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아직도 좋게 보는지 등등을 좀 파악하려고 어제 콜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니까 일단은 살 게 없다, 엔터 외에는.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사기에는 별로 지금 이제는 별로 이제 좀 많이 차 있고 자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많이 투자를 했다. 예, 투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간 꺾이고 있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라서 뭐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를 2차 전지 외에 다른 성장하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엔터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엔터가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분위기였어요. 어제. 그게 예. 이제 누구의 얘기를 우리 키맨의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통한 애널리스트 분들, 여기 엔터 쪽에 담당하는 분하고 어제 두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매니저들 세미나를 다니잖아요. 세미나 다닐 때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2차 전지 말고 성장하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엔터밖에 안 보인다라는 게 다 이제 매니저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엔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우리는 뭐 815에서는 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주실 때 엔터 쪽으로 아마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네. 우리 그 장중엔 방송에서 그 장기 투자 종목으로 JYP를 선정해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잘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신규로는 이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업데이트를 좀 잠깐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어제 하이브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서프라이즈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던 거죠. 야, BTS가 군대 가서 활동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잘 나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럼 2분기도 잘 나올까라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분기도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이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콜이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왜 그러면 잘 나오는데? 라고 보니까 이 세븐틴이라고 그룹이 있어요. 지금 이게 숫자를 세아리면 17명 맞나요? 아무튼 세븐틴이라는 이제 아이돌이 있는데 455만 장을 팔았는데요. 이거는 BTS를 넘어서는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BTS가 없어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 라인업이 돼 있다라는 거죠, 하이브가. 그래서 이게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 세븐틴 외에도 뉴진스, 제가 뭐 코카콜라 맛있다라는 그 CF도 이야기 해드렸죠. 이게 6월 달에 컴백하죠. 엔하이픈 또 5월 달에 컴백을 하죠. 르세라핌은 5월 1일 날 지금 이미 컴백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라인업이 이번 2분기에 컴백을 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거고 특히나 뉴진스가 원래 이 아이돌을 키우면 돈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BP를 이번에 어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BP를 넘어섰대요. 지금부터 돈은 이제 다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 뉴진스가 활동하는 돈들은 모든 게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파리노 포트에 담아놓은 이 스트레이키즈, JYP 여기 쪽도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이브 실적 추정치 좋아지고 있나 어제 점검을 해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게 5월 15일 날 깜짝 음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브에서 미드낫이라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이 요게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뭐 새로운 뭐 신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공지능 기술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하이브 소속사의 가수들의 음원을 가지고 노래를 입히는 그러한 기술을 한번 선보이는 그러한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거지 실적에 엄청나게 크게 뭐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이벤트는 아니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브를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3, 4의 앨범 판매량을 다 합해도 하이브가 훨씬 더 많아요.
예, SM 이게 BTS의 힘? BTS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븐틴이 훨씬 더 BTS보다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 세븐틴이 세븐틴, 뉴진스 이런 애들을 다 합하면 SM 이런 애들이라기보다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팬심을 가져봐야지 네네네. 세븐틴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하이브를 좋게 봤는데 문제는 이제 차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요 양봉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우리 815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봉의 시가인 19만 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이제 추격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살짝 쉬는 동안 엔터밖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이브를 대장주로 한번 보시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0% 정도 수익률이 이제 났더라고요. 자, 이제 대형주에서 30% 수익이 났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50배입니다. 50배. PR이 네. 하이브가 50배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혹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2차 전지도 뭐 30배, 40배, 50배 하는데 왜 엔터는 50배 뭐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엔터를 갖고 있는 분들. 되죠. 되는데 여기에서 더 막 추격해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그렇죠. 거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흐름을 따라가서 여기서 한 5%나 10%나 더 먹을 수 있는 룸은 있겠죠. 다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전고점이 얼마냐 하면요, 노란색으로 제가 미리 예전부터 영역을 칠해놓은 구간이 얼마냐 하면 30만 원과 33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2022년도 최고점 구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이 주가가 BTS 군대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으로 이제부터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만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저는 일부 좀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규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의 이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신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안 오른 거를 한번 본다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그래도 큐브. 네, 큐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큐브를. 왜냐하면 이게 미중 간의 한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좋아진다면 한알령 해제에서 가장 크게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엔터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큐브 엔터고, 그 이유는 여자아이들 때문인데, 여자아이들의 웨이보 구독자 수를 보면 넘버 3입니다. 지드래곤과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태국 멤버가 있거든요. 이 두 분을 제외하면 이 여자 아이돌의 우기라는 멤버가 압도적으로 웨이보 구독자 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여자 아이돌이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는 아이돌,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중국에서 동영상 사이트가 K-팝 처음으로 100만 팔로워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4월 말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기업이고, 대신에 좋아지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작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한번 분위기가 좋아질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왜냐면 지금은 최악으로 가고 지금 있다라고 분위기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안 좋으니까요. 다만 여자 아이들도 6월 달에 컴백이 5월 15일이구나. 5월 15일 날 컴백이 있고요. 우리가 뭐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달 뒤 6월 16일부터 6월 18일 날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6월 중순에 서울 그 잠실에서 이제 글로벌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딱 시작을 하거든요. 서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 모멘텀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중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 5월달, 6월달까지 이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큐브 엔터는 엔터주 중에서 조금 시가총액 싼 종목으로 계속 관찰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솔루엠이라는 종목,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솔루엠이라는 종목은 기억 못 하셔도 요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어제도 저는 롯데마트 가서 햇반 5개 사면서 전자 가격 표시기 요거 보면서 제가 샀거든요. 잘 돼 있구나. 네. 아니 뭐 결혼하신 분이나 결혼 안 한 저나 뭐 생활이 뭐 비슷한 것 같아. 저는 햇반을 더 좋아해가지고 어제 햇반 4개 묶음인가 5개 묶음 어쨌든 사면서 요걸 봤는데 어제 실적이 500억 나왔습니다. 500억. 네. 시장에서는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오늘 시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에코프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만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요거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고 하면 자, 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데 어제 IR이 있기 때문에 IR 내용이 중요하고 IR에서 발표하는 자회사들의 마진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장에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쌍봉을 찍었을 때 2차 전지 전체의 분위기를 또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근데 표현을 조금 특이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보통은 주요 계열사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 실적 발표 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건 회사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 주요 가족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조금 전통적인 좀 느낌이 나네요. 보통 주요 계열사 뭐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주요 가족사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었고 한번 보시죠.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저 에코프로 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누구죠?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마진이 살짝 개선되긴 했는데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5.7%입니다. 양극재 만들어서 5.7%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고수익을 남기는 그 사업은 아니다. 어제 그 IR에서 발표한 네, 1분기 영업이익률 별도 기준으로 5.7%를 번대 양극재 팔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EM이 뭐냐면 요게 이제 EM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넘어가고 이노베이션이 수산화 리튬 쪽입니다. 네. 자, 여기 마진 보시면 30% 가깝게 나오죠. 29%.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하는 쪽입니다. 전구체 하는 쪽. 전구체 하는 쪽 3.6%.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가 여기가 뭐죠? 이게 폐배터리 하는 쪽 맞죠? 폐배터리. 여기가 22% 정도 나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에코프로 AP는 매출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88억 매출액이면 자회사 이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자회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잘 나오는 쪽이 어디냐? 결국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여기가 뭐 하냐? 탄산 리튬을 하고 수산화 리튬을 하는 쪽이죠. 그죠? 근데 어제 주가가 왜 정강후약이었냐면 지난번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분기가 29%로 조금 약간 슬로우하는 바람에 약간 요거에 약간 실망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30% 이상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기대감이 어제 조금 있었는데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정강후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래도 30% 가깝게 나온 이 부분은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네. 어디 거의 시장 기대치네요. 네. 29%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이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마진이 30%고 앞으로 이제 수율이 잘 나오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음 분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20% 이상 마진이 나온 자회사를 보면 에코프로 CNG입니다. 여기가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계열사 중에 진짜 돈 되는 데는 어디냐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저 광물 그리고 폐배터리 이쪽이 20% 이상의 돈을 버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쪽이 이쪽인 거죠. 업스트림. 그죠? 그래서 마진이 높은 쪽은 이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은 내용을 써주면 제가 봤을 때는 쌍봉을 뭐 벗겨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안 이루어지면 최근에 고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살짝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내일까지 요 그림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에코프로 EM이 그 삼성 SDI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라고 네네. 네,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그 어제 이 IR 자료 여기에 대한 그 기사로 나온 거를 보니까 그 이제 문제로 보는 게 이제 부채 비율 112%에서 124%로 맞아요. 늘었는 네, 거.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만 봐도 연결기 중 총 차입금이 1조 1,086억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 그러니까 전분기에는 6,670억이었는데 이렇게 늘었다는 거. 그래서 126.7%에서 165.4%로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약점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그만큼 투자를- 이익이 늘어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차입금 이자라든가 이거 다 상세할 만한 네, 요것을 이제 이게 비교를 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증설 같아요. 이슈니까 네, 네. 운영비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자회사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가 흐름,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캐시언으로 이렇게 좀 다루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무거워지는 흐름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이 조금 무거워지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2차 전지보다는 아마 쏠림으로 갔다가 뭐 하이브 같은 뭐 이런 엔터나 다른 개별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